왜 서운한 띵소리 하는 거 왜 멈췄어? 영상에서까지 미치를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아, 참. 이제 또 지금 고등부들도 지금 내신 대비를 시작했는데 뭐야 지금 머리 떨어져. 뭐야 이건 또. 아니, 뭘 옮기기만 하면 이렇게 뭐가 벅벅 하면서 뭐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병원 며칠이야? 15일. 잠깐만요. 이게 아까 컴퓨터가 오류가 났어갖고 이게 컴퓨터가 지가 꺼졌어요. 일하기 싫었나 봐. 그래서 다시 좀 켤게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죠. 컴퓨터의 법을 저도 이해합니다. 자, 보자. 간접 의문문 파트였는데요. 앞에 잘 보이지? 잘 보이냐? 잘 보이지? 이런 거? 오케이. 자, 바로 보자. 시간이 좀 지체가 됐는데. 일단 뭐 간접 의문문 기본 개념 정도는 뭐 별건 없죠. 그러니까 의문문은 이제 다른 문장에 집어넣어서 이제 명사 자리에 집어넣는 거죠. 주목부 자리에다가. 그래서 이제 간접 의문문의 어순이 제일 중요하죠, 실제로. 그래서 의문사 주어 동사나 if whether 주어 동사로 쓴다는 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겠고. 잠깐만요. 이거 신경 거슬리니까 꺼버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절의 동사가 생각, 추측, think, guess, believe, 뭐 suppose 이런 단어들이 있겠죠. 이런 동사 나오면은 의문사를 문장 맨 앞으로 뺀다라는 것까지도 알아봤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자면 일단 항상 두 문장을 합칠 때 동사의 종류를 먼저 살펴보고 얘네가 시작을 하면은 좋을 것 같다. 이씨 왜 나 따라해 뭘 자꾸 떨어뜨리고 있어. 자, 그래서 1번 보면 I'm wondering 누가 보더라도 목적어 자리가 비어 있죠? 1, 2, 3, 4, 5 전부 다 목적어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간접 의문문이 주목보 자리에 쓸 수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목적어 자리에 제일 많이 쓰이긴 해요. 실제로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니까 if나 whether를 써서 표현을 했고요. 주어, 동사, 어순으로 써주는데 항상 이 부분에서 실수가 많죠. 3인칭 단수 주어라는 점, 현재 시제니까 이런 거 실수하지 말라고요. 2번 같은 경우도 의문사의 주어, 동사, 어순으로 써주면 되는데 이제 did, 과거형 나왔으니까 컷은 컷이니까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3번 같은 경우는 what is next secret? 의문사의 주어, 동사. 그래서 next secret이 주어, is가 동사이기 때문에 어순 바꿔서 써주면 되겠고.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도 we're not sure 그 다음에 did you watch라고 의문사 없는 의문문 나왔으니까 마찬가지 if whether 써주면서 과거 시제 watch로 써주면 되겠다. 마지막 5번 보면 think라는 생각하다 동사 나왔으니까 의문사 앞으로 빼주면서 주어 동사 어순 여기를 주어 동사 어순으로 쓸 때 역시나 3인칭 단수형이니까 s 붙여서 써줘야 된다는 거 요런 거 항상 여러분 주의하라는 거야. 자, 다음 넘어가서 3번도 똑같은 간접 의문문에 대한 문제인데 정답이 5번이었죠. 의문사의 주어 동사 어순으로 써야 된다. 이런 거 간단한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영장을 보자면 그가 그녀를 잃었는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을 때 누군가가 그에게 다가왔다. 이 문제를 냈을 때 이 의도는 뭐였냐면 당연히 간접 의문문에 대한 이 어순을 잘 쓸 수 있는가 그리고 앞에 전치사가 나왔으니까 전치사에 대한 목적어 자리에 써야 되는 걸 여러분이 과연 잘 알 수 있겠는가 이것까지도 물어본 거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전에 배웠던 어프로치라는 거를 잘 기억하고 있느냐 이 세 가지가 이제 문제 의도였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간접 의문문은 주어, 목적어, 보어 즉 명사가 들어가야 할 자리에다가 써주는 명사절이기 때문에 전치사 뒤에도 명사를 쓰니까 의문사의 주어 동사라는 요 어순을 써줬다. 그래서 그가 그녀를 왜 잃었는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을 때 someone approached him. approach는 우리가 전치사 to를 붙이지 않는다. approach to를 붙이는 건 어떤 경우였죠? 접근, 뭐뭐로의 접근, 명사로 쓰일 때 그때는 우리가 approach to를 썼다. 이 정도로 복습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테스트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우리가 다음 진도가 어디 할 차례죠? 몰라요. 오늘 많이 나왔어요. 어디 할 차례지? 조동사 할 차례인가? 아닌가? 시제는 그때 아마 과거 완료 시제 다 미래 완료 다 하지 않았니? 그때? 다 했던 것 같은데 미래 완료 다 했고 그 다음 파트가 이제 조동사 파트인데요. 조동사 파트는요 좀 빠르게 넘어가고 중요한 부분만 할게요. 중요한 부분 이거 끄겠습니다. 이건 여기까지 넘어가네요. 뭐 알바니잖아. 알바 클래스가 있지. 응? 우리 무슨
뭐 조동사, 야 조동사는 뒤에 동사 원형 쓰고 조동사 부정문은 뒤에 not 붙이고 can, not의 축약형은 can't야. 이런 거 할 짬은 아니잖아 우리가. 그치? 알바 클래스가 있는데. 자 일단은 이 조동사 챕터를 할 때 이 조동사 챕터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들만 제가 딱딱딱 집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중요한 요소라는 건 항상 얼마나 기출에 많이 나오느냐. 이제 중등부 시험, 심지어 더 나아가서 고등부 시험에서도 어떤 문제 유형으로 얼마나의 빈출로 나오느냐. 그러니까 이런 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설명을 생략할게요. 알겠죠? 일단은 조동사에서 여러분이 중요한 건 뭐냐? 일단 알아야 되는 건 첫 번째. 여러분이 조동사를 배울 때 조동사는 반드시 모든 조동사는 추측성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해주세요. 추측성의 의미를 담고 있다. 모든 조동사는 추측성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must, 뭐 may, 그리고 뭐 should, 뭐 can, 뭐 이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모든 조동사에는 추측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추측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걸 배우는 게 must, may, can 이 세 종류 정도거든요. 그래서 must는 뭐 강한 추측으로 뭐뭐임에 틀림없다. 그 다음에 뭐 can과 may는 뭐 뭐뭐일 수도 있다, 뭐뭐일지도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이 should라는 녀석도 추측성의 의미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여러분이 가정법 현재라는 거를 배우게 될 거예요. 고등학교 가면은 이 가정법 현재 파트에서 그 should가 추측성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 그거는 일단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측성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별건 아니지만 조동사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건데요. 나란히 두 개 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이 이미 기존에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조동사에서 이제 실제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당연히 의미가 중요합니다. 의미가 중요한데요. 이 제가 의미가 중요하다고 하는 건 얘들아 속뜻까지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속뜻까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must도 해야 한다고 have to도 해야 된다, should도 해야 된다, ought to도 해야 된다. 전부 다 해야 한다는데 그 속뜻까지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은 조금 더 좋다라는 거죠. 특히 해야 한다 시리즈의 그 의미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것만 좀 말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딱 두 개로만 나누자면 must와 should로 나눌 수 있거든요. must와 should. 둘 다 해야 한다는데 어떤 차이가 있어요? must와 should의 차이점? 하면 이거 하면은 이게 뭐야 이거? 나가는 거야. 그럼 얘는 약한? 슈즈는 약간 충고 정도? 권유. 네. 오케이 좋아요. 이거를 좀 내가 간지나는 말로 써줄게요. 잘난 척할 수 있는 거. 갑자기 그 말하니까 기억나나 봐, 상준이. 강제성이랑 당위성. 오. 야, 간지나는 말을 네가 하면 어떻게 해? 네가 이미 말해보면 어떻게 해? 내가 말하려 했는데 멋있는 거 내가 하려 했는데. 이거예요, 이거. 강제성과 당위성입니다. 간지하는 순간 딱 상준이가 역시 간지를 잃지 않는 남자야. 맞아요. 강제성과 당위성인데 강제성이란 건 말 그대로 강제로 시키는 걸 말하는 거죠. 무조건 해야 돼. 아까 성원이가 말한 대로 안 하면 뒤져. 약간 이런 느낌. 근데 should는 기왕이면 이런 느낌에 가깝다고 생각하면 돼요. 기왕이면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should는 실제로 충고의 의미도 있죠. 우리가 이제 권유나 충고의 의미. 보통 우리가 충고의 의미를 당할 때는 이제 여러분이 head better를 쓴다라고 이제 좀 많이 알고 있는데 head better는 보통 이제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충고할 때 보통 head better를 쓰고요. 이제 친구 사이에서 야, 너 몸 안 좋은 것 같아. 병원 좀 가봐. 너 병원 좀 가보는 게 좋겠어. 그럼 뭐 하는 게 좋겠어니까 head better를 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제 should를 씁니다. I think you should go to see a doctor.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자,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은 이게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이게 이제 그 고등부 애들이 이렇게 외우더라고요. 내가 이거 시키진 않았는데 주제 요명 이렇게 외우더라고요. 고등부 애들이 주제 요명. 주제 요명이 뭐냐 내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건 안 써도 돼. 그냥 참고로 봐. 주장, 그다음에 제안, 그다음에 요구, 명령. 뭐 이런 동사들이 있어요. 이런 동사들. 근데 이런 동사들이 얘랑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이 뜻과. 그러니까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해야 한다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말,
해야 한다가 두 개인데 이게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기왕이면 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서 이제 이 should가 되게 잘 어울리는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여기까지 이어집니다. 근데 이거는 일단 생략할게요. 고1 수준에서 나와요. 이거는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외하고 어쨌든 제가 이거 일례로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이 조동사에서는 첫 번째 일단 기본적인 의미 얘네가 가지고 있는 그 속뜻이 중요하다.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첫 번째 예시로 그냥 보여드린 거고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이 두 번째는 좀 중요해요. 이건 좀 중요하니까 별표 표시할게요. 이거는 중등부든 고등부든 아니 심지어 고3 때도 가리지 않고 나올 수 있는 문제인데 바로 뭐냐면 조동사의 have pp입니다. 조동사 have pp. 자 이것도 여러 번 했었던 건데 조동사 have pp의 의미가 뭐죠? 어떻게 해석하죠? 그러니까 뭔가 과거처럼 해석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요, 기준 시제보다 여기서 기준 시제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바로 주절의 시제를 말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절의 시제. 그래서 기준 시제보다 이전을 나타낸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어디서 본 적 있지 않아요? 뭔가 기준보다 먼저 이런 거 어디서 본 적 있지 않아? 시제에서 약간 대과거 느낌 비슷하죠, 그렇죠? 과거보다 먼저 또 있습니다. 대과거 말고 혹시 어디서 본 적이 있어요? 기준 시제보다 먼저 일어났다. 힌트 줄게요. seem. 힌트 seem입니다. seem. 이게 힌트예요. 아니 잘 몰라도 돼. 중3 때 배우는 거야 원래. 자, 몰랐었어요? 아마도요? 어떤 거냐면 우리 to 부정사 할 때 to 동사원형을 쓰잖아 원래 to 부정사를. 근데 이거를 to have pp로 쓸 때도 있었어요. to have pp. 이 to have pp가 뭐냐면 기준 시제보다 먼저 일어났다. 모른다는 표정이야. 넘어갈게요. 아니 어차피 to 부정사 가면 배울 거야. 걱정하지 말고. 자 일단은 기준 시제보다 이전을 나타낸다라고 했는데 그냥 편의상 얘들아 과거처럼 해석한다고 생각하면 편해. 그냥 편의상. 그래서 과거처럼 해석. 이렇게 생각하면 편합니다. 과거처럼 해석한다. 과거처럼 해석한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편하고요. 이 종류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그 종류들은 사실 의미를 여러분이 좀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좀 써보자면 일단 must가 있겠죠? must have pp. 그 다음에 can보다는 보통 cannot을 많이 쓰죠. cannot have pp. 그 다음에 should have pp. should 같은 경우는 shouldn't도 많이 씁니다. shouldn't have pp. 그 다음에 may. 이때는 may랑 might를 바꿔 써도 무관합니다. may 또는 might의 have pp. 이렇게 5종류가 제일 많이 쓰이는 조동사의 have pp죠. 자, 일단 여기서의 must는 해야 한다로 해석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아까 말했던 강제성의 의미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과거처럼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과거처럼. 원래 must의 동사원형은 뭐뭐임에 틀림없다. 근데 have pp가 붙었으니까 뭔가를 했음에 틀림없다 이렇게 되고요. 자, cannot은 원래 우리가 cannot이라는 게 할 수 없다라는 뜻 말고 또 뭐가 있죠? 어떤 추측성의 의미로서 cannot은 추측성 의미. 맞아요. 뭐뭐일 리가 없다. 좋아요. 그럼 이거의 과거 버전이니까 뭐뭐였을 리가 없다가 되는 거예요. 뭐뭐였을 리가 없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는 건 이 must의 뭐뭐임에 틀림없다는 뜻과 cannot 뭐뭐일 리가 없다. 둘은 어떤 관계? 반이어 관계입니다. 반이어 관계. 됐어요? 두 개가 반대말이죠? 예원이 여친이야. 예원이 여친이래. 예원이 남친이야. 예원이 남친임에 틀림없다. 그럴 리가 없어. 반대말. 됐죠? 이해가 됐죠? 자, 그 다음에 should have pp. should는 잘 알다시피 뭐뭐 해야 한다라는 거니까 이거는 과거 버전으로 뭐뭐 했어야 한다가 되겠죠. 뭐뭐 했어야 한다. shouldn't는 당연히 그러면 뭐뭐 하지 말았어야 한다가 되겠죠. 하지 말았어야 한다. 아이고. 하지 말았어야 한다. 이렇게. 마지막 may랑 might는 둘 다 뭐뭐일지도 모른다니까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특히 이 should와 shouldn't는 이제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얘네 둘은 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 그 교과서 보면은 conversation 파트가 있어요. 막 listen and speak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파트에서 많이 등장해요. 그 대화문 파트에서 보통 시험으로 많이 등장하고 과거의 후회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하면서 나옵니다. 과거의 후회. 아 내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 내가 진짜 공부 좀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아 내가 저기 채점을 미루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 막 이러면서 아니야 자 그냥 찾아봤어 시험아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종류가 있다. 조동사 FPP의 종류는 이런데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얘네가 이제 시험에 어떻게 나오느냐. 중등부 버전과 고등부 버전 시험이 좀 다른데요. 중등부 버전에서는 얘네를 갖고 영작하는 걸로 나와요. 그냥 영작이야 영작 단순하게. 그래서 어떤 뭐 상황을 그림으로 준다던가 아니면 뭐 그냥 한글을 주고 영작하라든가 그러니까 영작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기억해 주셔야 할 거는 이 5가지의 형태 해석 이거 기억하고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이제 PP형 실수하지 말고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것만 여러분이 주의하면은 틀릴 게 없다는 거야. 역시나 중3 1학기 때 좀 많이 나옵니다. 중3 1학기. 중2 때는 안 나와요, 사실은요. 중2 때는 잘 안 나오는 문법입니다. 자, 그런데 고등부로 가면 이제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얘가 어법으로 나옵니다. 어법으로.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잘 봐. 조동사라는 거는요. 제가 사실 조동사는 원래 크게 2가지로 분류를 하거든요. 2가지. 내가 어떻게 분류하냐면 이게 용어가 없어요. 문법 용어가 없어서 쌤 마음대로 이름을 정했는데 정파 조동사가 있고요. 사파 조동사가 있습니다. 네, 약간 무협지 이런 걸 보면은 정파, 사파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좀 뭐랄까 아니 표현하기가 어렵네. 그러니까 진퉁이 있고요. 짝퉁이 있어요. 네네 진퉁 진짜 그러니까 진퉁 조동사가 얘네들이야. 얘네들. 그리고 약간 아류작들이 있어요. 짝퉁 조동사.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죠. 뭐 have to. 헤드베러는 좀 달라요. 헤드베러는 약간 진퉁도 아닌 것이 짝퉁도 아닌 것이 그러니까 좀 잘 만든 모조품? 이미테이션? 약간 이런 느낌? 네. 그리고 뭐 또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뭐 be going to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좀 약간 좀 이제 짝퉁 조동사? 이제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우리가 진퉁 조동사들이 있죠. 진짜 이런 애들. 이 진퉁 조동사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추측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조동사 나란히 2개 못 쓰고요. 이게 다 진퉁 조동사의 특징이야. 이것들이. 그리고 여기 안 썼는데 얘네는 시제 개념이 불분명해요. 시제 개념이 불분명해. 얘네들 자체가 원래.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보통 can의 과거형 could, will의 과거형 would 뭐 이런 식으로 배우잖아요. may의 과거형 might 이렇게 배우잖아. 그러면은 can의 과거형은 could니까 그럼 could는 무조건 과거 시제에서만 써야 된다 하면 그건 아니죠. 그렇죠? 현재 시제에서도 could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would는 어떻게 할 거야? will이 미래 시제야. 그럼 would는 현재 시제인가? 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조동사라는 것 자체가 시제의 경계가 굉장히 애매하다라는 거죠. should라는 것도 사실 잘 따지고 보면 얘도 과거형이잖아. 현재형이 뭔데? shall이잖아. shall의 과거형이에요. 이게 should가. 근데 shall과 should는 어때요? 의미가 달라요. 그리고 실제로 shall은 거의 안 씁니다. 요즘 어법에서는. 그렇죠? shall we dance? 이거 말고는 shall 안 쓰잖아. 그렇지? 이거밖에 안 쓰잖아. 우리 춤출래? 이런 거밖에. 그러니까 shall과 should는 의미도 서로 달라. 뭐가 얘가 그 형태는 과거인데 해석은 현재처럼 해. 이게 시제의 경계가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말을 전달하고 싶을 때 확실한 과거를 말하고 싶은 순간들도 있을 거라고. 이런 식으로. 걔 분명 그랬을 거야. 아 걔가 그랬을 리가 없어. 그렇게 했어야 됐어. 그렇게 하면 안 됐어. 명백하게 예전 시제를 말하고 싶은 경우에 어찌해야 되냐는 거야. 그때 이제 이걸 쓴다는 거죠. 그때. 시제의 경계가 애매하니까. 그러면 아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고등부 시험에서는 어법 문제로 나온다고 했는데 어법 문제에서 시제를 물어보는 문제로 나오는 겁니다. 시제.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고등부에서 나오는 어법은 다 밑줄형 어법밖에 없어요. 밑줄 5개 쳐놔. 어법상 어색한 거 뭐냐? 이거예요, 이거. 이건데 이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느냐? must에 동사원형이 나와. 밑줄 쳐져 있어. 어법상 만약 틀리냐? 이거예요. 이렇게 내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보고 판단을 해야 되니까 must의 동사원형이 맞을까? must의 have pp가 맞을까? 라는 거를
앞뒤 내용의 맥락 그리고 앞뒤에 나와 있던 동사의 시제 이런 거를 보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근데 실제로는 뭐냐? 어려운 유형은 아니에요. 어려운 유형은 아니야. 충분히 우리가 해석만으로도 해결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조동사의 PP까지 이제 알아봤는데 책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이제 목차만 보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목차에서 좀 중요한 애들이 지금 이제 제가 첫 번째 설명드린 게 조동사의 PP. 그리고 그 2-567번 얘네는 조금 중요하거든요. 2-567번. 그래서 얘네를 좀 한번 알아볼게요. 나머지는 쭉 넘어가겠습니다. 2-5가 194쪽인데요. must, have to를 이제 비교하는 게 있죠. 이거는 뭐 의미는 별거 없습니다. 둘 다 해야 한다는 의미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얘네 부정문이 중요하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봐. 2-6. 여기 좀 지울게. 이거는 조금 필기를 할게요. 근데 책에 뭐 사실 웬만한 거 나와 있으니까 책에 추가적인 필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must not은 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금지를 의미하지만 don't have to는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석하죠.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말이 뭐뭐 있습니까? don't need to 또는 need not으로 쓸 수도 있죠. 이때 need는 조동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뒤에 동사 원형 쓰는 거예요. 알겠죠? 이 정도만 여러분이 써주시면 되겠다. 이거는 어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해석적인 문제라고 니네가 생각을 해주면 좋겠다. 해석적인 요소. 그리고 197쪽에 있는 유즈 투 시리즈. 이거는 뭐 사실 지겹게 나오는 녀석 중 하나죠. 별표 좀 해주세요. 유즈 투. 얘는 필기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책에 있는 거 보면서 할게요. 따로 하실 필요 없습니다. 유즈 투를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해석 많이 하냐? 뭐뭐 하곤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말에 숨겨진 의미가 뭐예요? 예전에 했는데 지금은 아니다라는 의미가 숨어져 있죠. 자, 그럼 또 하나. 여러분들 이 used to와 이거 뭐뭐 하곤 했다라는 건데 얘랑 의미가 비슷한 게 있어요. 맞아요. would입니다. 근데 똑같다는 아니고 비슷이에요. 비슷. 그럼 차이점이 있겠죠? 뭐가 다를까? 얘는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데 얘는 동작만 나타내요. 뭐야? 어떻게 알았어? 네,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맞아. 그걸 기억하고 있는 게 대단한 거죠. 맞습니다. 방금 성원이가 말한 게 뭐냐? 이 동사 자리에 얘는 동작을 나타내는 표현 그리고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 두 개가 다 가능하지만 여기에서의 동사 원형은 동작을 나타내는 표현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보통 이 둘을 구분하는 건 뭐 사실 회화를 제외하고는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돼요. 보통 이제 이 둘의 차이가 이게 다가 아니라 원래 우리가 뭐 과거의 규칙적 습관이다 하면 유즈투를 쓰고요. 뭐 불규칙적 습관이다 하면은 이제 would를 써요. 이 규칙과 불규칙의 차이는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야, 쌤이 고3 때는 새벽 5시에 일어났었어. 이게 뭐야? 규칙적인 습관. 맨날 5시에 일어났다는 거니까. 불규칙적인 습관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옛날에 쌤 막 외할머니랑 막 같이 손잡고 막 어디 저기 막 백화점도 가고 그랬었는데 이게 규칙적인 건 아니잖아. 규칙적이면 내가 바쁘지. 맨날 백화점 가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간헐적인 거. 그러니까 가끔씩 하는 거는 would. 가끔씩 그랬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그러면 would고 규칙적으로 맨날 그랬었다. 이제 이러면 useTo를 쓰는데 방금 말했다시피 뭐 사실 엄청 중요한 뭐 그런 건 아닙니다. 회화에서 여러분이 실제로 영어 회화를 할 때는 좀 중요한 요소겠지만 어법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다. 실제로 이제 useTo에서 중요한 거는 그 4번에 나와 있는 useTo의 시리즈가 중요하겠죠. 그 녀석을 조금 필기해 볼게요. 자, 뜻은 책에 나와 있으니까 따로 필기 안 하겠습니다. 뜻은요. 뭘 필기할 거냐면 걔네가 역시나 시험에 어떻게 나오느냐를 알려드릴 거예요. 시험에 어떻게 나오느냐. 잠깐 보자. 자, used to 동사 원형 있고 그 다음에 be used to 동사 원형 있고 그 다음에 be used to 이제 명사 또는 이제 ing가 있습니다. 자, 책 보지 말고 우리 한번 뜻 좀 써볼까? 얘는 뭐뭐하고는 했다. 얘는 뭐뭐한데 사용되다. 얘는 뭐뭐한데 익숙하다. 그렇죠? 그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얘네 셋을 구분한다기보다는 얘네 둘을 구분하는 문제가 거의 웬만하면 나옵니다. 자, 중딩 기준에서 시험은 뭐냐면은 그냥 이걸 그대로 내요. 그대로 내고 여기다가 밑줄 쳐놓습니다. 여기 동사 원형
또는 명사 또는 ing. 명사로는 안 되겠죠. 동사원형과 ing로 시험을 내겠죠. 이게 이제 중딩 버전이고 고딩쯤 버전 되면 또는 중3 좀 어려운 학교. 대표적으로 뭐 신일 아니면 뭐 오마 이런 학교들. 신일, 오마, 발산, 정발 이런 학교들에서는 중3 때도 시험을 내는 걸 봤는데요. 어떤 거냐면 이 녀석이랑 관계대명사랑 섞어서 내요 시험을. 관계대명사. 자, 관계대명사랑 어떻게 시험을 섞어서 내는가 그걸 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내냐면 여러분 저 질문 좀 할게요. 관계대명사가 생략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언제죠? 주격 관계대명사랑 비동사가 세트로 나왔을 때 첫 번째. 두 번째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일 때. 이렇게 두 가지 경우에 생략이 됩니다. 관계대명사는. 자, 이거를 여러분이 잘 보시면 자,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세트로 생략되고 관계대명사 앞에 뭐 나와요? 선행사. 당연히 명사 나오겠죠. 명사.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잘 봐봐.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됐어? 그럼 이 상태에서 얘는 생략이 되죠. 그럼 얘가 없어요. 그럼 뭐가 남아? 유수투만 남죠. 그쵸? 그럼 이제 학생들이 이제 어떻게 헷갈리느냐? 유투 나오면? 그럼 당연히 동사원형이지. 이랬다가 이제 틀리는 거야. 얘네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실제로는 뭐야? 이 덩어리가 이렇게 꾸며주는 건데, 그러니까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는 명사인지 뭐뭐 하는데 익숙한 명사인지 이렇게 해석으로 구분하는 문제인데 구문분석을 제대로 안 하니까 뭐야 유수투는 당연히 동사원형이지 이렇게 풀었다가 틀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좀 섞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거는 그냥 유형을 한번 소개해 드린 겁니다. 유형을요. 자, 그런데 여러분께서는요 어디까지나 요 세 가지의 이제 각각의 의미들이 나와 있잖아요. 책을 보시면 이 의미 정도만 여러분이 확실하게 기억해 주셔도 충분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요. 아시겠죠? 자, 그럼 뉴스2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조동사 회복 해피는 아까 했죠? 넘어가겠습니다. 나왔네 여기에. 200쪽에 나왔네요. 주제 요명이 나왔네. 그럼 또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잖아. 자, 200페이지에 나와 있는 슈드용법, 당위성의 표현이라고 나왔는데 별표 이렇게 맞히겠습니다. 이게 나와 있는 줄 몰랐어요. 이거는 제가 좀 설명할 게 많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게 제목에 보면은 슈드용법 당위성 표현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좀 뭐라고 말해야 될까? 제목을 굳이 짓자면 당위성을 나타내는 표현과 잘 어울리는 동사 이렇게 해야 되나? 제목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썼던 건데 주장하다, 그다음에 명령하다, 그다음에 요구하다, 충고하다, 그다음에 제안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동사들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동사들을 한번 좀 써보자면 주장하다는 동사가 뭐 있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insist. 또 어떤 거? 잘 못 들었어. 누가 뭐 말했던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겠죠? claim, 아니 뭐 propose, 뭐 등등등 이런 게 이제 주장하다 하겠죠. 명령하다는 order 좋아요. 뭐 command 이런 단어 써도 되겠고요. 요구하다는 demand 또 뭐 require 이런 단어를 쓸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뭐 ask 이런 단어를 쓸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충고하다는 advise, 제안하다 suggest 좋아요.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쓴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되는 게 쌤이 쓴 이 단어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뜻입니다. 뜻이 중요한 거예요. 좀 이따 말해줄게요. 다시 한번.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뜻이 중요합니다. 일단 넘어갈게요. 이 단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어법적인 공통점. 전부 다 대절을 목적어로 받아요. 대절. 그러니까 대절이 이렇게 목적어 자리로 나와. 이렇게. 얘네가 동사니까. 자, 그럼 대절에 당연히 또 주어 동사가 나오겠죠, 얘들아.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렇지? 응.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어? 얘가 뭐뭐 한다고 주장, 명령, 요구, 충고, 제안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여기에서 중요한 게 아까 쌤이 말했던 건데 요 동사 자리 대절의 동사 자리에 우리가 이 should라는 녀석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should랑 이 해석이 이 단어가 아니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should랑 이 해석이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해야 한다고 명령한다. 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굉장히 해야 한다라는 말과 잘 어울린다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럼 should는 조동사니까 당연히 뒤에 동사 원형을 써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거냐? 이 should가요 생략이 가능해요. should가 생략이 가능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주어가 예를 들어서 막 he라고 나왔다고 쳐 막 he? 그럼 뒤에 우리가 is 이렇게 쓰냐? 아니요 be라고 쓴다는 거예요. should가 생략돼 있으니까. 되니? 그래서 he is가 아니라 he be 이런 좀 우리가 보기엔 되게 희한한 이런 형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얘가 맞다는 거예요. 왜? should가 생략돼 있으니까. 되니? 여기까지가 이 지금 200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본 설명한 거예요. 지금 기본 설명. 이게 가장 기본 설명이야. 자 그런데 왜? 기본 설명. 자 그런데 이걸 갖고 이제 우리가 문제를 출제하거나 이럴 때 상중하 버전이 있어요. 난이도가 상중하 버전. 그래서 하 버전부터 하나씩 알려줄게. 어떻게 시험을 냈는가. 일단 난이도 하는 어떻게 내냐면 방금 전에 쌤이 말했던 것 갖다가 시험을 냅니다. 요 자리, 요 동사 자리에다가 B에다가 밑줄 쳐놔. 어법상 맞냐 틀리냐. 이런 식으로 내는 거죠. 즉 여러분이 이 주장 명령 요구 제한 충고의 동사들을 알고 있고 얘네들 대절에 should가 생략될 수 있다. 그래서 동사 원형만을 써야 된다라는 거를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를 물어보는 문제. 이게 제일 난이도 하 버전입니다. 왜 난이도 하냐면요. 외우면 장땡이거든. 이거 그냥 외우면 장땡이잖아. 그래서 난이도가 합니다. 자, 중 버전이 있어요. 중 버전은 뭐냐면 제가 아까부터 얘기했던 건데 이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뜻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잖아, 쌤이. 왜 쌤이 계속 그 얘기를 한 거냐면 이 suggest라는 단어를 볼게. suggest. 얘가 제일 많이 나와서 그래요. suggest가 제안하다라는 뜻인데 또 무슨 뜻이 있을까? 제안하다 말고 시연아 무슨 뜻이 있어? 왜 이렇게 심각해졌어? 흐린아 제안하다 말고 또 뭐 있을까? 응? 이현아 뭐 있을까? 상준이 아가씨 자 알려줄게요. 암시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이게 암시하다. suggest가 암시하다. 뭔가를 암시하다. 또는 이거 암사라고 보이네. 암사 아니에요. 암시하다. 그 다음에 시사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시사하다. 성훈아, 시사하다가 뭔 말이야? 중요한 뜻 아닐까요? 어? 사사의 예로서 아닐까요? 사사요? 사사. 나 사사라고 들은 줄 알았어. 저놈을 사사해라. 상준아, 시사가 뭐야? 여러분 그 교과서 출판사 보면 시사 있습니다. 이게 시사. 넘어갈게요. 자, 시사한다는 게 뭐냐면 예문을 들어볼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막 옛날에 막 뉴스 같은 데 보면 이제 되게 많이 나왔는데 뉴스에서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어떤 그 기자가 뭔가 이렇게 뭔가 전달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옛날 혹시 여러분 그 짤 같은 걸로 본 적 있으려나? 어? 뭐라고요? 미안해 나 못 들어서 뭔지. 그 옛날에 어떤 한 기자가요 PC방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뭐 청소년 뭐 폭력성 실험한다고 알아요? 나 그걸 실제로 봤어 뉴스로. 그러니까 어떻게 PC방을 가. 그래서 이제 뭐 청소년 게임 중독이 얼마나 심각한지 지금부터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한 다음에 그 전원을 내려버린 거야. PC방을 내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애들 막 게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원 내려가니까 빨리 지금 욕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기자가 말하는 거야. 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이 청소년들의 이 게임 중독 문제가 굉장히 이제 뭐 심각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바입니다. 시사하는 바입니다. 방금 말했지.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 이 시사한다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여준다는 뜻이야. 보여준다. 쉽게 말하면 정말 쉽게 말하면.
사실 좀 정확하게 말하면 뭔가를 대표해서 미리 보여주다라는 뜻이에요. 정말 자세히 말하자면 뭔가를 대표해서 미리 보여주다. 이게 이제 시사하다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보여주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근데 그거는 청소년이 아니라 나이도 맞지. 게임 이제 한타 이제 끝나가는데 이씨요. 나도 열받을 것 같아. 승급전이었어 봐요. 그러니까 승급전이었어. 얼마나 Oh my 빡치겠어. 자, 봐봐. 그러면은 얘들아, 이 서제스트가 제안하다 뜻만 있는 게 아니잖아. 암시도 있고 시사도 있어. 근데 이 뜻들은 얘랑 안 어울려. 해야 한다고 시사합니다. 청소년들이 폭력이 심각해야 한다고 시사합니다. 이상하지 않아? 그죠? 뭐뭐 해야 한다고 암시합니다. 해야 한다는 말과 잘 안 어울린다. 이 표현들 자체가. 즉, 중난이도는 뭐냐면 내가 아까 말했다시피 이 단어들이 나왔다고 대절의 동사에 무조건 should가 생략돼 있냐? 그게 아니라는 거야. 왜? 뜻이 다를 수 있으니까. 오케이? 이게 이제 중급 난이도다. 즉, 얘는 아까 암기만 하면 땡이었지만 얘는 암기만 한다고 땡이 아니죠? 해석을 해봐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왜냐면 서제스트에 다른 의미가 쓰일 수 있으니까. 자, 마지막 상난이도. 상난이도는 뭐냐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단어들이 주장, 명령, 요구, 충고, 제안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가지고 있는데도 should를 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저 뜻인데도 should를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시 보여줄게요. 예시. 제가 말로 해줄게요, 그냥. 자, 주장하다로 한번 말을 해볼게요. 주장하다. 내가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예원이가 다음 시간부터 선생님한테 매일매일 먹을 것을 사와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첫 번째 예시. 두 번째 예시 말해볼게. 옛날에 코페르니쿠스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이 자식이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주장했어. 자, 둘 다 주장하다는 말을 썼어요. 근데 하나는 should의 느낌이 있었는데 하나는 should의 느낌이 없었습니다. 자, should의 의미가 들어간 게 첫 번째 예시였어? 두 번째 예시였어? 첫 번째 예시였죠. 그렇죠? 예원이가 먹을 거를 사와야 한다, 해야 한다 라고 주장한 거잖아. 그렇죠? 이거는 should가 들어가는 거였어. 됐어? 근데 두 번째 건 뭐였어? 지구가 태양을 돈다 이렇게만 해석했죠. 지구가 태양을 돌아야 한다. 돌아야긴 뭘 돌아야 돼? 내가 돌아버리니까 뭘 돌아야 돼? 그냥 돈다. 즉 상난이도에서는 뭘 말하고 싶은 거냐? 이 뜻들이 쓰여도 should를 안 쓸 수 있다. 됐니? 그게 보통 어떤 경우냐면요. 일반적인 사실을 전달할 때는 should를 안 씁니다. 일반적인 사실. 됐니? 요 정도까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조동사 파트는 다음 시간에 한 번 좀 더 이제 마무리를 좀 하고 좀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숙제 말씀드리고 얼른 끝내죠. 지난번에 149까지 했네요. 어이구야. 많이 밀었어요. 우리가 진도를 많이 나오네. 말했잖아요. 아까 이거 150 알았어. 153부터 일단 시제는 끝내자. 153부터 179까지. 왜? 뭐라고요? 잠깐만요. 무슨 소리죠? 3부터 179. 네! 26장, 13장. 와, 대박. 쌤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이 그래요? 와, 그렇게 말하면 13장 같아. 대단하다. 파이팅! 고생들 했어. 파이팅. 아니야, 할 수 있어. 아니, 예원이랑 예원이가 예림이만 좀 잘 봤으니까. 대박이네요. 밀리지 마, 그러니까 이 자스크가. 아니, 나도. 너네 A 있었지? 아이고. 안녕. 안녕. 안녕.
입장하는 거 다 찍혔겠다. 잠깐만. 쏘리.